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되었던 웨이스 레이팅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웨이스 크립토 레이팅은 A가 excellent, B가 good, C가 fair, D가 weak, E가 very weak 해서 5단계로 되어 있고요. A, B 등급은 사라 라고 웨이스에서 추천을 하는 거고, C는 들고 있어도 된다 이런 의미고, D 이하는 팔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충격적인 것들. 비트코인이 C 플러스, 비트코인 캐시는 C 마이너스. 어,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사고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비트코인이 기술적 한계 있고 가격이 오를 것은 맞지만 어, 기술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A등급은 없었고 B등급이 제일 높은 건데 C 플러스, 그러니까 B는 못 받았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받았고 비트코인 골드는 팔아라 평가를 받았어요. 음, 아마 이 30일 변동폭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변동폭이 컸을 경우에는 어, 점수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변동폭이 큰다는 게 좋은 코인은 이제 변동폭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카르다노는 이제 이거는 저랑 생각이 좀 달랐네요. 저는 글쎄요 B 마이너스 C 플러스는 뭐 그렇다는데 B 마이너스면 되게 제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카르다노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어쨌든 30일 동안 많이 올랐었네요. 43%. 현재는 조금 떨어졌어도. 예, 뭐 딱히 뭐 제가 이렇게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B-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좀 희한하네요. 그다음에 열심히 그 EMC 아이니 그렇게 저희가 항상 스캠이라고 항상 주장을 하던 아이니는 팔아야 되는 거라고 결국 나왔고 도기가 꽤 평이 좋아요. 독일 평이 좋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독일 평이 좋은 거 설명이 있었는데 독일 평이 좋은 이유는 어, 역사가 오래됐고 기축으로도 나름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BTC 마켓 기축은 다들 아시겠지만 동전주들은 도기코인으로 주로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펌핑 동정주는 정말 동정주, 그러니까 1사토시 이하의 동전주들은 도기코인이나 라이트코인으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도기코인은 상당한 어떤 그런 작은 단위 코인들에서는 기축통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한지 오래됐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US가 진짜 짱짱맨인데 이더리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어느 쪽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냐, 둘 다 성공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프로젝트가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진짜 웨이스 레이팅을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건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웨이스 레이팅에서 리플과 스텔라가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중앙화된 코인이고 기존 금융업자들은 그런 중앙화된 코인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 아니라면 은행들이 리플과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하지 않았겠죠. 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리플과 스텔라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사실 해외에서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플과 스텔라가 어제 발표 전까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차트를 한번 봅시다. 차트를 지웠네. 바이낸스를 볼게요, 그러면. 음,
XML이 스텔라죠. 예. 스텔라 루멘인데 이거는 어제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또 더 올랐네. 어제 발표가 한 요 정도에 있었거든요. 발표 때 약간 떨어지더니 더 올랐네요. 스텔라 루멘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좀 올랐는데 저는 기대감은 처음 오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계속 오르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걸로. 니플은 약간 떨어졌어요. 스텔라 루멘 아직도 강세네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 뭐 할 말이 없네 갑자기. 그런 아무튼 간에 그 리플은 소폭 떨어졌고 베이스 레이팅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네요. 가격을 보니까 어제는 분명히 제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방송 전에 제가 확인을 다시 안 한 게 잘못이긴 한데 어제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왜냐면 제가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리플은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했는데 스텔라 룸에는 구경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냐 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막 푹푹 떨어지더라고요. 레이팅이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거 진짜 사라고 안 하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아니에요. 사라고 안 하기가 다행인 건 맞아요. 왜냐면 웨이스 레이팅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손절을 하거나 뭐 익절을 하거나 뭐 그때 팔았을 거예요. 지금 더 올랐어도 지금까지 버티려면 스텔라 루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좀 과매수라고 봐서 못 버텼을 거예요. 저라면 뭐 있었던 분들은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특이한 건 이더리움 클래식이 C 등급을 받았어요. 상당히 이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가 C-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꽤 높은 등급을 받았네.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마 가격 변동성이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가격이 되게 안정돼 있어서 어쨌든 간에 하드포크 체인이지만 그런 것 같고 게임 크레딧이 D 플러스를 받았네요. 게임은 상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 변동성도 다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상당히 안 좋고 코모도도 등급이 생각보다 낮아요. 코모도는 C 플러스나 B 마이너스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별로 안 좋게 평가했나 봐요. 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보니 아크는 C뿔을 받았네요. 그래도 리스크보다는 아크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라이트코인은 C뿔 이거는 뭐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예. 네오가 B 마이너스 잘 모르겠어요. 이 희한하게 서양 친구들이 네오를 되게 고평가하는데 사실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서 사실 네오는 이더리움의 어떤 체계가 별로 아니거든요. 네오는 사실 POS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 무슨 이상한 체계던데. 하여튼 델리게이트로 원래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얘네도 원래 투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네오의 백서에는 이 델리게이트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델리게이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 코인이고 현재로서는 물론 미래에는 분산화가 되겠다 이런 식이고 POS도 정확히 말하면 POS라는 거는 이제 이 확정을 시키면 이 트랜잭션을 확인시켜주면 그 보상으로 코인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코인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채굴이 되는 건데 네오는 정확하게 채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승인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네오를 들고 있으면 가스를 주는 거예요. 트랜잭션은 그냥 네오 본사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네오가 좋은 프로젝트는 한데 상대적으로 퀀텀이 C를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C 플러스 그 다음에 C잖아요. 두 등급이 차이가 나는 건데 퀀텀이 이렇게까지 나쁜 프로젝트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네오는 계속 정리한 상태고 퀀텀을 이번에 사실 떨어져서 더 샀거든요. 이번에 제가 포트폴리오도 정보방에 올리긴 했지만 퀀텀을 더 샀어요. 더 샀고 뭐 그렇습니다. 넥서스랑 피빅스가 둘 다 C를 받았네요. NXT도 C를 받았고
LXT는 개발진이 지금 현재 떠난 상태인데 왜 C를 받는지 이건 좀 이해하기 좀 힘드네요. 다시 돌아온다고 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리플이 C를 받았던 게 많은 분들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리플이 C, 특히 한국 분들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고, 저는 좀 의외였어요. 리플을 B를 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공부를 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리플 점수. 근데 좀 서구적 시각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 높은 코인들이 서구 커뮤니티가 괜찮은 코인들이 점수가 높아요, 솔직히. 네오가 서구 커뮤니티가 괜찮거든요. 퀀텀은 중국이랑 한국 커뮤니티가 괜찮은데 그런 쪽이 높아서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칼다노도 서구에선 평가가 좋나 봐요. 이거는 한국, 일본 커뮤니티가 강한 줄 알았는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외에 라이즈가 D등급이 나왔던 것도 솔직히 좀 충격적이에요. 라이즈가 이 정도로 안 좋은 코인인가? 플랫폼 치고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코인인데 이 정도로 안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C-나 C는 C-는 줘야 되지 않았을까? 레드코인이 C-가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레드코인과 라이즈를 비교하면 라이즈 쪽이 훨씬 더 현재로서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전 레드코인은 예전에는 좋아했던 적이 있지만 개발진들과 얘기를 해보고 좀 하고 나서는 완전히 로드맵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또 문제가 다른 거라서 저는 저였으면 레드코인에다가 D를 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모든 코인을 다 보진 못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샀거나 좀 봤던 것들 넴이 10불이네요. 예, 넴이면 10불 정도. 안정적인 뭐 라이트코인도 10불이니까 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거 스팀을 B-를 줬는데 좀 약간 벤 빠돌이가 아닌가 이거는. 댄 빠돌이가 댄이 만든 비트쉐어도 C 플러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팀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스팀을 한창 많이 하다가 이제 스팀의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고래 유저들과 이 새로 신규 유저들 간의 어떤 보팅 문제가 항상 문제인데 고래들이 보팅 파워들을 이제 자기 친한 사람들 친목질에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 발전에 많은 악화가 된다라는 문제가 항상 이제 있어요. 물론 그걸 이제 하드포크로 좀 극복하고 막 이럴 노력을 많이 스팀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 사용자가 늘고 있는지 얼마나 늘고 있는지 활동 유저 수가 그런 거 통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웨이즈 레이팅의 DPoS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좀 점수가 후하네요. 라이즈 빼고는. DPoS가 이제 스팀, 라이즈, 아크, LSK, 리스크, 그다음에 비트쉐어 정도인데 비트쉐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렉스에서 상패당한 코인이잖아요. 고칠 수 없는 오류가 있다가지고 근데도 10불을 받았고 DPoS 빠돌인지 댄 빠돌인지 모르겠는데 댄이 이제 EOS 개발하기 전에 개발했던 게 스팀과 비트쉐어거든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쪽 점수가 좀 많이 후하다. 넥서스도 C네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좀 들고 있었던 건데 아니구나. 이건 벌써 지나가야 되고 젠캐시도 제가 예전에 좀 보던 거예요. 요게 마스터노드 중에서는 되게 싼 편이라서 미루고 있던 분들이 좀 있었고 월지 제가 과매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30일 동안 많이 빠졌다. 63%가 빠졌고요. 스트라티스가 C를 받은 건 조금 모르겠어요. 스텔라 루멘도 C밖에 못 받았네요. 116%가 올랐는데 그래서 저랑 다 맞진 않아요. 솔직히 저랑 다 맞진 않고 근데 EOS 이더리움이 현재로서 제일 괜찮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포트폴리오 비중도 이 두 개가 제일 높아요. 두 개가 합치면
40%, 45% 정도 되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절반이 제 포트폴리오에 두 개가 절반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세세하게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커뮤니티나 초보자가 매긴 건 아니고요. 본인의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좀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독특한 본인들의 그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는 걸로는 전 보였고, 웨이즈 레이팅에 A가 없다고 막 엄청 까는 곳이 많은데 A를 받기가 어려워요. 웨이즈 레이팅에 은행들 기준으로 보면, 여기 주식이네. 주식 기준을 보면요, 즉 팔아라, D 이하가 절반이에요. 주식은 이 레이티드 스탁 중에 홀드 하라가 이게 한 지금 9,500개네요. 그러면 저희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라가 A 아닌 B잖아요. A 아닌 B인데 1435개 나누기 9527, 주식으로 치면 15%만이 사라라는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상화폐는 이거를 갖다가 이 정리한 표가 있는데, 홀드가 제일 많아요. 홀드가 제일 많고 셀은 좀 적고 바이도 적어요. 즉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한 걸 수도 있지만 홀드 비율이 이 스톡보다 훨씬 높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좋은 것 같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이런 데는 이제 A 등급이지만 아마존이 C풀이라는 것도 유의를 해야 돼요. 즉 EOS나 이더리움 혹은 카르다노, 네오, 스팀, 여기서는 웨이스 레이팅에서는 C 플러스 이상, 아마존보단 괜찮다 현재로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자꾸 결제를 해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이것 때문에 결제하기 싫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JP모건이 B밖에 못 받았네. JP모건 이렇게 비트코인 욕하더니 얘네랑 EOS랑 이더리움이랑 동급이네요. 웃긴 놈들이야. 시티뱅크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웰스파고도 그렇고 다 B-네. 은행들이 뭐 암호화폐 단체로 보이콧한다고 하더니 신용등급이라고 해나 레이팅 평가에서는 등급이 다 똑같네요. 존나 웃긴 것들이네.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아마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웨이즈 레이팅이 뭐 사기단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있어요. 웨이즈 레이팅의 실체를 알아보자 뭐 이런 글이 있었는데, 회사의 실체입니다 이 글인데 제가 열지는 않겠어요. 열지는 않는데 내용이 이제 이걸로 시세 조작을 했었다 레이팅으로 라고 해가지고 미국 금융위에서 벌금을 먹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인데 일단 웨이즈 레이팅은 무디스나 이런 데처럼 돈을 받고 레이팅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역사가 그렇게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1970년인가 이때부터 했으니까 좀 긴데 일단 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주식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안 했던 이유가 결국 금융업계에 있는 애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 인식은 똑같아요. 그 금융업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생긴 게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웨이즈 레이팅도 당연히 사기꾼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 사람이 이 레이팅을 믿으면 거기에 공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디스가 쓰레기 짓을 안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런 레이팅 업체 쓰레기 짓 안 할까요?
이 금융 쪽 어떤 버블이 터지는 영화들을 보면 무디스나 이런 데가 이제 돈을 받고 레이팅을 해주는데 거기서도 자기네 차익이 나오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나와요. 그래서 금융업에 대해서 좀만 아시면 이 새끼들이 얼마나 사기꾼들이고 얘네들이 얼마나 돈을 주무르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빼먹는지 돈을 얼마만큼 펑펑 쓰는지 이런 걸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사실 제가 이런 돈 어떻게 보면 코인도 돈놀이인데 이런 돈놀이 판에 끼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사실 되게 학구적인 걸 좀 좋아하고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트레이딩을 사고 팔기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제 인생이 변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선호하던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말은 사실이에요. 웨이즈 레이팅이 뭐 쓰레기 회사고 벌금을 받았다. 이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저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업계에 있는 신용평가하는 모든 회사들이 다 쓰레기예요. 그리고 그 쓰레기 회사들이 레이팅을 매기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레이팅이 신용도가 생깁니다. 사람 셋이 모여서 호랑이가 나왔다고 얘기만 해도 호랑이가 진짜 나오는데 소문이 와전돼서 이런 나름 공신력 있는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현실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EOS 이더리움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기 레이팅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레이팅은 단기 호재도 약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분명히. 같은 하락장일 때 낮은 등급을 받은 코인을 들고 있는 분은 이 레이팅이 나오기 전보다는 더 불안해질 거고 같은 상승장일 때 같은 하락장일 때 만약 레이팅을 제일 높은 걸 들고 있어. 제가 EOS나 이더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확신 있는 분들은 물론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자기가 원화에 더 확신이 있으면 현금화를 할 것이고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이런 레이팅을 보면서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큰 의미는 또 부여하지 말자. 왜냐하면 스텔라 루멘 C등급밖에 못 받았지만 엄청 잘 올라가고 있다. 리플도 뭐 딱히 떨어졌다고 하긴 그렇다. 네, 비트코인이 점수가 낮았다고 이제 굉장히 반발하는 쪽과 리플이 점수가 낮다고 이제 반발하는 쪽. 이 정도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퀀텀의 점수가 낮아서 되게 좀 반감하는 쪽. 실제로 퀀텀의 비중을 5% 정도 늘렸어요. 원래 한 10%였는데 15%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두고 봐야죠. 저는 퀀텀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봐요. 웨이즈 레이팅에 대해서는 와이즈 레이팅인가? 와이즈 레이팅. 와이즈 레이팅에 대해서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